유전은 아니지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하신다면 성향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 운동을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고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가 되는데, 임신 전부터 혈압이 있거나 혹은 임신 초기에 혈압이 있으면 만성 고혈압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임신 후에 20주 이후에 처음 혈압이 나타나면 임신성 고혈압 혹은 임신 중독증 혹은 전자간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산모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혈압이 높았던 적이 있던 분들은 자기도 임신 중에 그 산모분도 임신 중에 고혈압이 나타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전자간증이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고 예방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임신 중 고혈압이 생기는 확률, 그러니까 임신하고 나서 20주 이후에 고혈압이 새로 생기는 확률을 한 3에서 5%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점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이유로는 첫 임신이 보통 요새 35세, 40세 이상 첫 임신 연령이 늦어지는 산모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체중이 옛날보다 좀 늘어나는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옛날보다 좀 달라지고 운동이나 활동량도 옛날보다 좀 줄어들기 때문에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임신 중에 만약에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말은 혈액량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혈관이 좁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혈관이 좁아지면 우리 몸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중요한 장기, 뇌나 심장이나 또 간이나 콩팥이나 또 눈으로 가는 혈관도 좁아지면 눈, 망막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자궁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게 되면 아기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두통이라든지 경련이라든지 또는 뇌혈관이 이렇게 터지는 뇌졸중 같은 것도 임신 중에 심하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간 효소 수치가 늘어난다든지 또 콩팥으로 가는 피 흐름이 줄어들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진다든지 단백이 빠진다든지, 왜냐하면 단백질이나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그거를 새로 흡수 못하고 소변으로 다 빠지게 한다는 거는 산모 몸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궁으로 가는 피 흐름이 줄어들면 아기가 뱃속에서 잘 못 자란다든지 양수가 줄어든다든지 또 태반 조기방리나 그런 것도 엄마가 혈압이 높을 때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임신 중에 혈압이 올라가면 엄마뿐만 아니라 아기한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신 중독의 치료는 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야지 좋아지는데, 이 엄마의 임신 중독이 좋아지는데 만약에 36주, 7주쯤에 아기를 분만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임신 중독이 빨리 24주, 28주 그런 식으로 빨리 임신 중독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심하다든지 보통 160에 110 이상 혈압이 올라가거나 소변에 단백질이 빠지거나 그러면 임신 중독이 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분만을 해야 되는데 34주 이전, 32주 이전, 30주 이전 그런 식으로 아기가 빨리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아기는 조산아로 분류가 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임신 중독이 산모나 아기에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환 질환입니다.